아베 신조 2기가 끝난 후 들어선 매우 짧은 임기의 스가 요시히데와 그 뒤를 이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도 역시 아베 전 총리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끝내 전쟁이 가능한 일본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웃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스가 요시히데나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아베에 의한 마리오네트 내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의 극우적 성향을 이웃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아름다운 일본 만들기에 활용하면서 전쟁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에 근거한 방위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적기지 공격 능력을 내거는 동시에 군비 확장 경쟁으로 오히려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비판을 받자 은근슬쩍 용어를 반격 능력으로 바꾸어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베와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반격 능력 확보는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억지력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3일 기시다 정권에서는 군사적 편중이 아닌 외교 노력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구축이 요구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집권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는 정부가 올 연말에 책정하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을 향한 제언안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중에 이 제언안이 기시다 총리에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을 향한 제언안은 전후 일본이 견제해온 억제적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으로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사히는 이 같은 제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제언안 내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포인트는 아베 신조 2기 정권이 필사적으로 내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입니다. 이러한 적기지 공격 능력은 고스란히 스가를 거쳐 기시다 정권에 유지되고 있고 또 마리오네트 정권이 대를 이어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비판을 받고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반격 능력으로 고쳤지만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반격으로 전수방위 즉 반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마음대로 공격을 해보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안보조사회장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방위상은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되면 공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판단을 내리느냐는 문제, 올바른 판단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칫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천만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국제법 위반의 선제 공격이라는 점에서 용어가 적기지 공격 능력이든 반격 능력이든 본질적 결과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제언안은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요격이 어려워지자 반격 능력 보유로 공격을 억제한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방대한 미사일을 가진 상대에게 그 미사일 사용을 포기시키려면 얼마나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가 남습니다. 적이 공격 착수로 판단되면이라고 했지만 공격 착수를 파악할 능력은 과연 있는지, 제대로 억지가 안 되어 공격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과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언안이 그대로 성사될 경우 많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웃 국가는 더더욱 강력한 반발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언안에는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휘 통제 기능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군사령부는 물론 국가의 중추시설까지 공격의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일 제언안이 법제화된다면 극도로 경계를 강화한 상대국의 선제 공격도 상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언안은 전수방위가 요구하고 있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에 대해 그때의 국제정세나 과학기술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수방위를 내걸고 뒤에는 실질적으로 임의의 공격 능력 확보를 해보자는 음흉한 계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일본 내에서도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소수의 일부 반대 세력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정당성이 강해져 일본 정부의 주장과 우익 세력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40년간 유지했던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끝내야 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12일 전 세계 언론사들이 이용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올린 바 있는데요. 그는 미국의 모호한 전략은 중국이 미국을 우습게 보게 만들고 대만을 불안하게 만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며 이제 대만의 군사적 지원을 공언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대만과 단교는 하지만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둔 것입니다. 법은 법일 뿐 현실에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만을 되뇌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자 워싱턴 내부에서도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이참에 미국에 가려운 곳을 긁어준 셈입니다. 미국은 마치 이에 대한 보답인 것처럼 아베 전 총리가 이달 초안 강연에서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를 개정할 타이밍이 왔다는 주장에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재무장에 대한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러시아, 북한, 중국의 행태를 그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핑계로 일본과 미국이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자발적 재무장이 촉발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스웨덴마저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인데요.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라며 계속해서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본 국민도 여론도 헌법 개정은 물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긍정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 일본 정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실현하게 된다면 현 내각의 지지율 대폭 상승과 동시에 그들이 내세울 앞으로의 정책은 더욱 쉽고 빠르게 진행되어 일본 전체의 단합을 꾀할 수 있게 되겠죠.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위비의 증액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소비세의 증세도 있다는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 우선은 부자 우대 세제의 재검토가 우선이 아닐까? 또한 국회의원 등과 관련된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소비 증세를 하면 지금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나라는 지켜도 국민을 못 지켜서야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아닌가? 방위비를 늘려 민생과 관련된 예산 삭감으로 나라의 내부부터 무너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너무 공개적으로 적기지, 적의 중추를 공격하는 듯한 과격한 발언이 타당하다고 보는 건가? 주변 국가를 자극해 의심을 사는 일도 신중히 생각해주기 바란다. 증세가 곧 소비세라는 발상은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이지 않은가? 전수방위라는 조건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하고 전수방위로 방위를 이루지 못한다면 변경해야 하는 게 맞다. 물론 헌법이 이를 방해한다면 헌법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헌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죽었습니다라는 논리라면 본말이 옳다고 보는데 러시아나 중국, 북한으로부터 일본이 공격받아도 핵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대한 침략을 막고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사태에 대비해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방위비 배증은 필요하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도 필요하며 적재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젊은 인력의 징병제와 군사훈련 의무화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 왜 소비세란 말부터 나온 것일까? 최종적으로는 국방세 등과 같은 목적세를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는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불공평한 느낌이 들겠지만 보수층 속에는 국방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된다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다. 당분간은 그런 분들로부터 성금을 모으면 되잖아. 방위비 증액의 이유가 다른 나라가 증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이 미군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도 방위비에 포함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이 일본을 둘러싼 여러 나라의 정세를 토대로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여야 한다. 무력에 쓰는 돈이 많다고 반드시 나라의 안전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엉거주춤한 정권에서는 여름에 참여원 선거 전에 증세 논의조차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 증세했다고 해도 국민이 느끼기엔 그것은 방위비 확충이 아니고 연금, 사회보장 분야 때문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경제대책, 소득대책은 늘 긴급 예산으로 충당하려 하면서 사회복지, 의료, 개호 등 장기적인 예산에 충당해야 하는 것보다 어째서 방위비 증액이라는 명목으로서 이것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